네, 지금까지는 순정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조율이 가능한 부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해서 조율한 결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장착을 하는데 어떤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변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빗 기본 차량, 물론 모하빗뿐만 아니고 모든 차량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구성이 똑같으면 튜닝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속살은 다르죠. 왜냐하면 튜닝하는 그 이퀄라이징이라든지 위상, 시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튜닝의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건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장착하는 데의 변수, 어떤 변수들이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트위터입니다. 이 트위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운드의 반절 이상이 결정이 납니다. 트위터는 고음을 재생하는 대역인데 이 고음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능하면은 챔버 타입으로 대시보드 위에 여기에 챔버 타입으로 이렇게 세워서 얼굴을 향하게 만드는 것, 이 도어가 아니고 이게 소리를 만드는데 가장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스피커를 교체하지 않은 순정 상태의 필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채널에 미드와 트위터가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음은 미드우퍼는 이런 식의 특성 커브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트위터에서도 이 대역의 주파수가 여기 이 재생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스피커를 바꿨을 때, 스피커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필터를 내장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소자로 이루어진 필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손바닥만한 필터인데 이 필터를 넣으면 주파수 특성 커브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경사가 급격하지 않고 이게 트위터인데 트위터가 이렇게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고, 얘는 이 대역이 그만큼 재생을 적게, 그러니까 중음역대를 적게 재생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바이앰프를 했을 때, 이렇게 바이앰프를 하면은 트위터 따로 미드 따로, 우리가 흔히 이제 멀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멀티 앰프의 약자입니다. 자, 각각의 스피커에 대해서 각각의 앰프 채널을 부여해서 한다. 이 경우는 이 특성 커브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레벨도 이렇게 더 올릴 수도 있고 레벨을 이렇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액티브 필터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앰프나 DSP가 추가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알가리를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스피커들은 이 레벨이 3dB, 0dB, 마이너스 3d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패시브 필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 커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운드를 만들려면 이렇게 챔버를 세우고 바이앰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실제로 모하빗 순정 자리에 이렇게 원래대로 장착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챔버형으로 할 거냐인데,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챔버형으로 하고 바이앰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센터 스피커입니다. 센터 스피커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센터 스피커를 뭘 장착할 거냐에 대해서는 비용에 따라서 장착을 하면 됩니다. 물론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리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얘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SSRP입니다.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센터 스피커에서 재생하는 대역이 300Hz부터 재생할 거냐 600Hz부터 재생할 거냐에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신호 복원을 해야 이 낮은 대역의 주파수까지 재생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갖다 넣어도 이 대역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 SSRP를 통해서 위상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합해지기 전에 신호를 제대로 원신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센터 스피커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지갑 수준에 맞게 중급 이상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와 센터 스피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마지막 변수는 우퍼입니다. 우퍼는 바로 박스 우퍼. 이런 식으로 박스 우퍼를 트렁크에 설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본 오디오라도 이 순정처럼 여기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순정 렉시콘 오디오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우퍼가 있죠. 그래서 저 우퍼를 방음 작업을 해주고 스피커를 장착해서 다시 덮어주고 바꿔주면 이렇게 순정처럼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약 250W의 고출력 서브우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은 물론 이쪽은 이제 비싼 제품이니까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일반적인 300W 정도의 출력이나 이 순정형이나 사운드는 당연히 박스형이 더 좋습니다. 대신에 비용은 이쪽이 공임이 약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순정 렉시콘의 박스를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순정형이 더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오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소리는 내 마음을 약간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센터 스피커를 장착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센터 스피커를 장착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튜닝은 앞도어 스피커와 트위터, 이렇게 앞도어 스피커와 트위터를 교체하고 DSP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센터 스피커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약 이 정도 수준인데 비용에 따라서 DSP와 스피커, 앞 스피커를 어느 정도 수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센터 스피커도 같이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낫고, 이쪽 낮은 쪽을 하면 센터 스피커도 레벨이 낮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스피커마다의 스피커와 DSP가 서로 가격도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도어 스피커는 중급은 이 정도 되는데 비용이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이보다 한 단계 더 낮추고 트위터만 좋은 것을 장착해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두 번 정도 튜닝을 해봤다면 이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이것은 중급 스피커로 그냥 일반적으로 튜닝을 처음 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하는 레벨이고,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이쪽입니다. 자, DSP는 뭘 선택할 것이냐?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위터를 바이앰프 하지 않고 순정 자리에다 넣었을 때는 1채널, 2채널 이렇게 5채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5채널을 할 수 있는 제품은 바로 매치 M5.4입니다. 이 매치 M5.4보다도 가격은 플러스 30만원만 더하면 매치업 6인데 저는 차라리 M5.4보다는 매치업 6를 권합니다. 물론 뭐 5개 채널만 쓰지만,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높여서 쓰겠다. 그리고 이 트위터를 바이앰프 해야 되겠다. 멀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7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치업 8이나 헬릭스의 V8 고출력과 고음질을 원한다면 이쪽, 보급형을 원한다면 매치업 8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순정형으로 장착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뿐입니다. 포칼의 P20FE, 그 다음에 박스 우퍼를 넣는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앰프의 출력과 연동돼서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모노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출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고, 출력이 낮으면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이 정도의 부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SRP가 가능하려면은 헬릭스 매치 제품을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격을 가장 낮게 한다면은 이렇게 선택하면은 앞 스피커와 센터와 뒷도어 스피커는 교체 안 하는 이 가격 시스템이 가장 저렴하겠죠. 우퍼 없이 한다면. 우퍼를 장착한다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대신에 이제 공간을 차지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M5.4를 쓸 바에는 돈 30만 원을 더 투자해서 이쪽 30만 원도 아니네요. 플러스 20만 원이네요. 얘는 이제 130이니까 얘는 110이고 그래서 130만 원짜리 M5.4를 선택하고 이쪽을 선택하면은 무리가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 이상. 그런데 얘를 쓰려면은 모노앰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퍼가 없다면 이제 이 위에 것만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한 단계를 더 올려서 선택을 한다면, 한 단계 올려서 선택한다면 이 시스템, 이 조합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스피커만 한 단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이런 바이앰프 레벨이 좀 높게 바이앰프를 한다면은 이 바이앰프를 해서 7채널이 필요하다면은 이거나 이쪽을 선택해야 되고, 스피커는 ES165K나 유토피아 165W-XP,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는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이엔드 사운드를 원하시면 이쪽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품을 뭘 선택하느냐, 얼마냐라는 것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소리를 만들 건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해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튜닝 방법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이렇게 센터 스피커와 그 다음에 앞도어 스피커 중급, 그 다음에 매치 업 6, 그 다음에 순정 잭 해서 DSP로 4마이크로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모하비 기본 오디오를 순정형 트위터와 센터 스피커 추가하고 DSP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가격은 적게 들이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렇게 우퍼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 우퍼를 장착하려면 반드시 모노앰프가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우퍼까지 장착을 했는데 앞도어 스피커를 기본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중급 포칼 ES165K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바이앰프를 한다. 이렇게 바이앰프를 한다면은 최소 이 정도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구성하면은 이게 50만원, 130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나머지 튜닝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나는 저음이 있어야 돼. 그래도 우퍼를 달고 싶다. 그리고 트위터는 바이앰프를 하고 싶다. 그리고 중급 정도의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라면은 이 시스템입니다. 앞도어 스피커와 그 다음에 앞도어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DSP는 매치업 8이나 헬릭스 V8, 그 다음에 서브우퍼 장착하고 모노앰프 넣고 이런 식으로 튜닝하면 이 정도 가격대면은, 이런 시스템이면은 중급보다 약간 높은 사운드의 수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높이려면 스피커 올리고 센터 올리고 그 다음에 우퍼는 이제 출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지금까지 이 모하비 기본 오디오의 시스템 분석,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고 어떤 부품을 선택해야 되는지까지도 알아보고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장착한 모하비 차량의 사진 몇 컷을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